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탁구닷컴에 와서 이렇게 오스카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예. 우선 오늘은 탁구 이야기 말고 좀 음악 이야기에서부터 좀 우선 하고 싶습니다. 음악을 어떻게 듣는 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여쭤보고 싶어요. 음악 어떻게 듣는다. 첫 탁구 잡담에서 지금까지 다루지 않은 주제이긴 하지만 네, 음악에 대한 얘기. 어떤 음악을 어떻게 들으면 좀 더 만족감 있게 행복하게 그래요. 들을 수 있을까?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점이 있어요. 제가 피아노를 치는 걸 지금 지난번에 들으셨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쳤던 피아노가 무슨 곡이냐 이거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예. 근데 저는 피아노를 1년밖에 안 배웠어요. 그러세요? 예, 어렸을 때 저희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서 저는 피아노를 1년 배우고 더 배울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근데 집에 그 당시에 피아노 사는 게 유행이라 네네네.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혼자 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교회에서 반주 네. 하게 되면서 찬양팀 뭐 이런 데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피아노를 배운 거고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기억인데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자기 아이한테 바이올린을 시키려고 사줬는데 네네. 그 아이가 바이올린을 싫어했대요. 네네. 그래서 바이올린이 남으니까 저한테 너네 아들 한번 줘봐라 해서 저한테 바이올린이 왔어요. 네네. 그 중3 때 그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그 네네. 방학 때 틈이 있잖아요. 그 틈에 저희 어머니가 큰맘 먹고 저를 바이올린 학원에 보내신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2달 이 학원비를 네. 대다 보니까 벅차셔가지고 그만뒀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2달을 배웠잖아요. 2달을 배웠는데 그냥 그만두기가 되게 이제 좀 뭐라고 하죠? 서운했는데 네. 학교에서 현악반을 모집을 해가지고 네네. 동네에 있는 그 바이올린 선생님이 학교에 와가지고 저렴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1년을 더 배웠어요. 1년 반 정도를. 그때 바이올린을 배우고 그때 너무 제가 악기가 좋아서 네네. 대학교에 가면 당장에 바이올린을 먼저 해야지 네네. 했는데 대학교 가서는 그 짬이 안 나서 네네. 바이올린을 못하고 운동권이 있어서 열심히 탁구를 치게 된 네네. 그런 케이스인데요. 제가 바이올린하고 피아노를 치면서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요. 저는 머릿속에서 음악이 그 악보나 피아노 건반으로 자꾸 바뀌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좋기도 해요. 네. 어떤 면 스트레스가 되냐면 그 작곡가가 연주하고 곡을 이끌어가는 방향이 제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면 네. 야 세상에 이런 천재가 있구나 하면서 제가 막 뭐랄까 자괴감이 든다거나 뭐 이런 거 그런 면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곡을 제가 예측을 하거든요. 들으면서 여기 이 다음에 이런 코드로 하고 저런 코드로 가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연주자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소통이 계속 소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는 피아노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체르니 100번에 10번까지밖에 못 쳤어요. 네. 그거 이제 1년 배우면 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체르니 30번을 이제 못 배웠거든요. 30번부터는. 근데 이제 제가 피아노를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니까 모차르트를 이제 치게 됐어요. 네. 근데 모차르트를 치면서 곡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얘기인데 그때 베토벤에 너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20대 때까지는 베토벤이나 라흐마니노프 쪽의 음악을 좋아하고 모차르트 음악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너무 이유가 있나요? 단순하고 연습곡 같았어요. 네. 제가 연습을 했던 노래니까 네네네. 베토벤은 제가 쳐본 적이 없고 네네. 그냥 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는 저한테는 연습곡의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이제 쇼팽을 좀 들었는데요. 네네. 대학교 때 쇼팽이 되게 전 좋았어요. 근데 쇼팽이나 모차르트 음악에 비해서는 베토벤이 훨씬 좋았어요. 뭔가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천재적인 영감이 있는 사람. 그리고 모차르트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비슷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자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40대 중반이 됐을 때 교회에서 그 몽골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네네. 근데 몽골에 초원을 갔는데 네.
그 몽골의 초원이 거기는 여름이 굉장히 짧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10월, 11월만 돼도 영하 20도 이런 곳이기 때문에 예. 풀이 자랄 수 없는 곳인데 예. 그런 그 척박한 땅에서 예. 풀이 올라오고 네. 꽃을 피워요. 네네.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꽃이 피나 네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핸드폰으로 제가 모차르트를 듣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월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모차르트가 좋은 걸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음악이라는 것이 어떠한 곡을 한 번에 듣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기의 감성이라든지 또 삶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달라지면서 음악을 듣는 귀가 달라져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 상황 또는 형편 또 자기의 연륜 경험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음악에 반응하나 이게 제가 첫 번째 던지고 싶은 말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아까 바이올린 했다고 그랬잖아요. 피아노하고 바이올린 했는데 피아노는 건반을 딱 두드리면 소리가 일정 기간 지속이 되고 사라지잖아요, 알아서. 네네. 근데 바이올린은 현을 긋는 손으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어서 쉼표가 있어서 딱 반박자를 그어야 돼요. 네네. 근데 막 긋다 보면 어떻게 반박자만 딱 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 박자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완전히 이 리듬에 몸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거는 피아노에서는 잘 없어요. 피아노는 왼손이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네. 박자를 맞춘 사이에 오른손을 끼워 넣는 식으로 많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피아노를 하는 사람들 박자관념이 좀 약해요. 네. 근데 현악기를 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 손의 호흡, 손의 길이로 이 모든 그러니까 네 마디를 가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디가 네. 자기 손에 의해서 똑같은 길이가 돼야 돼요. 네네. 이 왼손처럼 이렇게 지탱해주는 박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바이올린은 이렇게 현을 그을 때요, 이렇게 활을 그을 때 위로 올릴 때는 들어 올리고요, 네. 내릴 땐 누르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손이 그 현에서 멀어지면 네네. 누르는 힘이 약하잖아요. 텐션이, 예. 그러니까 텐션을 더 눌러줘야 되고 올라갈 때는 무게가 실리니까 이걸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줄을 그을 때마다 이거를 힘을 넣었다 뺐다 하는데 물을 때는 그 감동받지 않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제가 해보고 나니까 줄을 한 번만 그어도 이 소리가 굉장히 깔끔하고 정확하게 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네. 그래서 그 연주자의 삶에 의해서 감동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은요, 또 이제 제 딸이 플루스를 하는데 네네. 플루스 연주회를 제가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을 연주회를 좀 가봤어요. 플루스이 굉장히 그 예민한 악기예요. 네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음이 이렇게 이탈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이올린은 손으로 조절하잖아요. 네. 근데 플루스는 호흡으로 박자를 조절해요. 네. 그래서 음이 딱 끝났을 때 그 사람이 호흡을 어디서 끊냐에 따라서 정박이냐, 좀 남냐, 네. 줄어드냐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연주를 들으면서요, 제가 이제 딸이 플루스를 하니까 그 딸의 연주를 들으면서 제가 그걸 이해하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구나. 네. 그리고 저기서 조금 더 호흡이 길어서 좀 늘어지는구나, 짧아지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악기를 뭐 하나를 하면 네. 그 음악을 이해하는 눈이 훨씬 더 넓어진다고 네. 생각이 돼요. 기타가 됐건 리코더가 됐건 네. 뭐 하모니카가 됐건 네. 손에 잡히는 어떠한 악기든지 그냥 평생의 취미로서 하게 되면 그러면 음악이 달라지죠. 음악을 듣는 깊이가 달라지죠. 일단은 제가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게 제가 음악 전문가가 전혀 아닌데 네, 근데 저는 우리 탁구 방송에서 너무 많이 음악 얘기 해가지고 제가 괜찮습니까 이거? 이제는 좀 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예.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 듣다 보니까 예. 결국은 음악이 또 어떤 오스카님의 삶, 그러니까 어떤 삶의 한 부분을 또 반영해주는 그런 어떤 표현인 것 같고 예. 저 또한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저의 성향의 하나의 표출인 것 같고 근데 이게 탁구와 그대로 연결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네, 예. 요 다음에는 이제 탁구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예, 그럼 우선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